의미가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자, 우리 이철규 의원님도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원통이 없으니 와도 우리 군인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입니다. 서울 네. 저는 사인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강의를 하고 사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내를 받으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강의를 하고 제가 그러면 사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무슨 사회 같은 건 없고 그냥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한 30분만 딱 하고 그다음 내려가서 사인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명수 전 시장이신데. 안녕하세요. 시간이 계획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었죠. 네. 정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강릉은 그런데 이런 거 쉽게 받아들이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와서 잠깐 인사드리려고 나도 좀 기다렸다가 가봤거든요. 똑같이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다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 같이 동참해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명수 시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제 책은 이따가 구입을 하시고 여기 이제 제 책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제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요. 목차를 한번 봐주세요. 목차를 우리 보시면 어느 이제 자유주의자의 선택 이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70년대생이에요. 70년대생. 그러니까 혹시 70년대생 계시면 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운동권이 끝난 직후에 동구권이 몰락한 직후에 대충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 서태지와 아이들 막 나올 때 그럴 때 대학을 다녔는데 이 대학 다니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IMF도 겪고 그리고 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집이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 또 아버지가 해운, 조선 이런 쪽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그런 분야에서 또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우리 아버지도 망하셨고요. 그래서 그 IMF 망하고 나서 진짜 사실 저희 또래들 또는 우리 밑에 또래들이 그렇지만 정말 먹고 사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세대들이 제 밑에 세대들입니다. 지금 뭐 젊은이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운동권 위에 이제 지금 폐렴 주사파 운동권들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대학 다닐 때도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밑에는 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이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책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민주화 세력이라면 이 평범한 그냥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제가 몰아붙이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나와서 노동운동하고 학생운동하고 그러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하도 시끄러운 조국 그죠? 조국 같은 사람 마찬가지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런데 민주화 운동이 뭡니까? 권력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나에게 내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게 민주화 운동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YS, DJ 다 같이 했었고, 특히 부산 출신의 YS가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만. 그런데 그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뭐냐? 자유예요, 자유. 권력으로부터 우리 자유를 달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달라. 언론의 자유를 달라. 표현의 자유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민주화 운동 했다는 저 정치 세력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반일 감정 막 부추기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징역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무조건 치질파라고 몰아붙이는데,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양쪽의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토론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권을 이뤘어요? 이 무능한 조선의 왕실이 그 당시에 전 세계 국제 정세를 모르고 엉뚱한 데 줄 서고, 러시아에 줄 섰죠, 그죠? 엉뚱한 데 줄 서고, 그 당시 일본은 영국에 줄 서고 미국에 줄 서고, 그래서 한꺼번에 자기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가 조선반도의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그 당시에 그 세력이 이긴 거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보같이 있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뭡니까? 이게 민주화 이후에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핵심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정의다. 내가 말하는 거 말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안 돼.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엄청나게 올려놓고, 네가 능력이 되든가 말든가, 네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든가 말든가, 내가 그렇게 공약을 했으니까 너네들은 무조건 줘. 못 주면 형사처벌이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못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사를 접든가 가게를 닫든가 아니면 사람을 내보내든가 눈물을 머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돼요? 52시간을 권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이상 일하면 너는 처벌당할 거야. 그거 이상 일하게 하면 당신들은 형사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돈을 벌고 싶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싶고 이래가지고 52시간 이상을 더 일하게 하고 싶은데, 더 일하고 싶은데, 돈 더 벌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면 너는 처벌할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가 지금요 갑자기 지금 벌써 87년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죠? 거의 19년이니까 30년 지났죠.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 자유를 외치면서 국민들을 막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 올라가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더 못해요. 왜냐면 그때는 그래도 능력이라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그때 자기들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막무가내로 국민들한테 강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에 너네는 토론을 하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본하고도 반일 감정 막 부추기니까 죽창과 얘기하면서, 죽창은 사실은 동학 농민분들이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왕실을 향해서 들었던 죽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죽창을 국민들이 니들을 향해서 들 것이다. 응?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드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권이 국민들을 앞장세워서 희생하라고 요구하면서 부추기고 대책 없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 엊그제하고 계속 보시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에 와가지고 저렇게 침범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들은 그냥 쌩까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한테 인제 와서 중재해달라고 막 하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일본이 안 한다는데 중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상황이요. 조선 말기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유의 억압이라는 장이 나와요. 자유의 억압,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저는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면 볼수록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순수하게 그때 함께 거리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배후가 되었던 그 정치 세력들, 특히 이 주사파 세력들은 그냥 오로지 사실은 정말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싸운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란 그 뜻은 이 나라는 국민들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쟤네들이 다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때문에 국민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방위도 제대로 방위를 못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군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나라가 국방이 엉망진창이 돼서 정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도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경제가 엉망이 돼가는데 나라 재산을 갖다 거덜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이 돼도 탕진을 해도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몰아가지고 탕진해버리고 다 퍼주면 박수치고 있을 겁니까? 주인인데요.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지속되어야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탕진한다. 여기 5년 동안 하고 끝낼 놈들인데 이 5년 동안 와가지고 하는 임시직들이 와서 나라를 거덜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냥 선거 때 와가지고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하니까 대책 없이 마구 탕진하는데 박수만 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항상 생각하는 거, 그 애가 자고 있을 때마다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거, 내가 죽을 때, 내가 눈을 감을 때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크게 무슨 엄청나게 부자든 아니면 가난하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최소한 말이죠. 저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다 죽고 없어졌을 때 그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밖에 나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혹시라도 정말 과거의 그 조선 말기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자유가 침해돼서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무슨 연방제 통일인가 뭔가 이상한 짓이 혹시 벌어져서 이상한 지금 홍콩 같은 그런 지경이 된다든가 그래서 전부 재산을 털어서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가 아니면 다 탕진해가지고 복지고 뭐고 나는 실컷 썼지만 우리 아이들이 쓸 돈이 하나도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퍼블릭 마인드, 공적 의지가 상실된 사회. 공공성이 무슨 뜻이냐 과연 공공성이 국가가 우리 여기서 지금 이 정권이 맨날 하는 얘기가요. 공공성을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냐면 마치 국공유화하면 다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돈 누구 돈인데? 우리 돈인데.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내는 재산, 국민들이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위한
때문에 우리는 그 퍼블릭 재산을 최대한 아껴 써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뜻을 갖다가 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촛불 집회하면서 노상 그냥 노래까지 불러서 했던 그 노래인데 그 뜻이죠.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사실 제가 눈을 의심해. 이 사람들이 이 뜻을 과연 알고 그 노래를 불렀을까? 배신감에 정말로 치를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국민이 뽑았어요. 우리 국민이 먼저 있고 국가가 나중에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먼저 있고 국가가 나중에 생기는 건데 왜 국가가 나중에 생기냐? 국민이 다 일일이 치안과 국방과 이런 거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뽑아서 니네가 대신해줘. 우리가 세금 낼 테니까 이런 거잖아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위임받는 사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갖다가 받는 만큼 일을 해주면서 최대한 여러분 재산을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그렇게 국가 재정이 운영이 되는데 자기 쌈짓돈처럼 마구 쓰고 있고 거덜이 나도 5년 후에는 내가 알바가 아니고 보험이고 뭐고 엉망이 돼 있는데 당장 우리 형편이 그 정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쓰고 또 제대로 일을 하냐 하면 외교고 경제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이 무조건 다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 한참 뽑아가지고 공무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국공유화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국공유화해서 세상에 공무원 천지가 돼 있고 여러분 세금 내는 걸로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공무원들이 여러분을 감시 감독을 해요. 이게 무슨 사회냐? 사회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평등하게 잘 살자라고 말을 하면서 평등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는 부의 배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거기서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갖고 가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평등하게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세상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덜 하는 사람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것을 배분합니까? 권력자가 배분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를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세금 왕창 내. 우리가 나눠줄게. 이게 뭐죠? 배급입니다. 배급. 그래서 나눠주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까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권력자랑 가까운 사람, 권력자의 후광을 입은 사람.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방송이고 기업이고 모든 분야에서 자기들하고 가까운 놈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재산인 퍼블릭의 재산을 멋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적 의지가 오히려 상실된 거예요. 과거의 정권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아 죄송하다라든가 내가 좀 더 우리가 잘할게라든가 좀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뻔뻔해요. 왜 뻔뻔하냐?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 원래 정의로워. 나는 원래 왕자야. 조국 같은 사람들의 태도죠. 딱 이러면서 나는 원래 잘났어.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완전히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1,500만 원으로 강의 한 번 하고 1,500만 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옛날 정권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 이 위선, 이거 위선이에요. 위선, 이중성, 위선,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고, 국민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재앙이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이죠, 사회주의라는 것이 어디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북한이 쳐들어와야 사회주의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지? 그냥 단순히 해외의 어떤 대외적 요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일으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은 건가? 꼭 그런 건가?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잘 나가는 거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엊그저께 블룸버그라는 그 유명한 통신사에서 해외 외신에서 얘기를 했죠. 한국은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게 대내적 요인이 훨씬 더 심각하다. 거기서도 사회주의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사회주의란 무엇이냐? 자원의 배분을 갖다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배분해준다고 큰 소리 치면서 지가 모든 것을 걷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불공정해지는 거죠. 훨씬 더 불공정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시장에서 실력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거기서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 안전망으로서만 기능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겠다,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국공유화하고, 이게 뭐죠? 국공유화 싹 다 해버리면 뭡니까 이게? 이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모든 것을 배급해 주겠죠. 이제 모두가 국민들이 공무원처럼 돼버리면 배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누가 돈을 내죠? 세금을 누가 낼까요? 전부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다 똑같이 받는데 내가 미쳤다고 열심히 일할 겁니까?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말지. 그래서 경기는 침체가 되고 사회주의의 몰락의 현상을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우리 사회주의 몰락의 상황을 정확하게 밟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가 차라리 유럽의 사회주의 3인주의죠. 차라리 북유럽의 3인주의는 시장경제를 인정을 하고 대외의 경쟁을 한다는 걸 인정을 해서 다른 나라가 다 세금을 낮출 때는 그래도 자기들도 같이 낮추고 국민들의 자유를 인정을 하는 그런 범위에서 복지를 누리는 게 3인주의라고 하면, 이것도 지금 잘못 알려진 게 많이 있지만 그 책에 제가 허가실이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그리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그것도 포퓰리즘적으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니는 다 내놔, 내가 전부 다 지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은 책임질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저놈들 뽑아놓으니까 지들이 책임지대 나를. 그 무슨 뜻이죠? 나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책임져 준다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겠다? 그러면 책임지는 대로, 그 내용대로 우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어라. 이 나라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리고 우리는 너한테 위임하니까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우리 재산을 관리를 잘해주고 네가 할 거를 잘 해달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가고 있는 길은 남미형 사회주의, 남미형 사회주의. 남미가, 아르헨티나가, 베네수엘라가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정권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심화시켜 가면서 나라가 저렇게 망해갔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둘 떠나고 기업이 다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에는 돈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밖으로 나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갈 힘이 없는 서민들만 남아서 파탄이 난 경제 속에서 진짜 모유를 사람들이 팔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2차 대전 후에.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못 살고. 그것도 남미형 사회주의. 지금 포퓰리즘 사회주의인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 여러분이 그래서 선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선거 때 말이죠.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막 현수막 붙여놔요. 10억 유치. 여러분 지역에 많이 붙어있죠? 국회의원들이 10억 유치. 저도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야 이게 뭔가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돈이 누구 돈이야? 다 국민들 세금이야. 다 국민들 세금인데 어차피 각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따오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정작 중요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는 관심도 없고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보면 북한하고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북한이 핵을 완성하기 직전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쳐왔어요. 왜 박수를 치냐? 왜 평화라고 얘기한 박수를 치냐? 왜 박수를 치겠습니까? 무서우니까요. 우리는 무서워요. 핵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북한은 핵이 있거든요.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 자체가 우린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악수만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그냥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수많은 쇼들이 있었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핵탄두는 계속 만들어졌고 핵은 완성이 됐고 핵 기술은 하나도 나아진 건 없고 훨씬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잘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저기는 핵인데 우리는 없으니까 사이라도 좀 좋아서 좀 비굴하게라도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박수 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저기가 핵이 완성이 됐으면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상태에서 협상할 수는 없지 않냐. 국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조금만 해도 박수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이든 다른 나라하고 같이, 그래서 일본하고의 협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싫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에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 핵에 대비해서 중국의 저 전체주의적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저 정권이 저렇게 일본하고 사이를 나쁘게 할까? 바로 우리 민족끼리에 젖어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 민족이 뭐예요? 여러분, 민족이 뭡니까? 뭡니까 도대체? 왜 민족이면 공산주의하고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는 국가라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가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겠다라고 우리가 같이 서로 약속을 하고 뭉쳐서 나라라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1948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인권을 억압당하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민족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하고 다른 민족입니까? 그러면 정말 애매하죠. 이것을 그냥 만든 것이 정치인들이 만든 개념이야. 민족이랑 옛날에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전에 조선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니까 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나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 경제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경쟁하고 내 선택권을 보장받고 누가 나한테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시시콜콜하게 지시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한테 너 임금 이렇게 받아, 일을 이 정도만 해, 더 하면 안 돼. 네 아무리 더 출세하고 싶고 아무리 더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내가 시키는 거거든. 이게 바람직한 거거든. 우리가 다 짜줄게. 모든 행복과 모든 틀을 우리가 짜줄 테니까 그 틀 안에서 살아라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거治安, 국방 이런 거 똑바로 해라. 왜냐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런 거는 열심히 안 하면서 우리한테 간나라 빼나라 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세금이나 뜯어가고, 이게 뭡니까? 가렴주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느냐, 사실은 과거에 한국의 보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그 공산화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사정권이 또 들어서면서 산업화를 가열차게 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7년 이후의 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자유를 보장해 가면서 우리가 나라를 번영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보다 더 나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별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은, 특히 저 주사파는 정상적인 아까 얘기한 사진주의나 이런 게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것을 거부를 해야 되고, 저는 이 주사파 운동권들이 과거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만해라. 제발 당신들이 20대에 꿈꿔오던 그 세상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망치고 외교를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는요,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서 사실 저게 맞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하니까 저것이 혹시 맞는 것인가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닙니다. 저 운동권들이 얘기하는 저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다 거짓이고 엉터리입니다. 사기입니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쓰고 있는 ILO 보고서를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개방된 세계 경쟁 하에서는 이 이론은 통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써놨습니다. 그 책에다가. 정말로 미칠 지경이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엉터리들의 실험에 우리가 동원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싸우는가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내가 싸우는 이유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된다. 정말 이대로 추락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70년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있었던가. 그 과정에서 비록 부침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우리가 세계 속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나 동남아에 가가지고 정말 헛된 일을 하면서 열몇 시간 동안 학고방 같은 데서 지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왜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놔두고 지금 반일감정이나 부추기면서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미래를 찾아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빨랐는데, 네, 또 밑에서 또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사인회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좀 줄을 좀 서주시면, 네, 그럼 아까 무슨 번호표 같은 거, 네, 사실 책을요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제 선전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정말 교본으로 삼자라고 쓴 책이고 꼭 읽어보시고 주위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여기서 방송 중입니다. 사인면은 의원님께서 총론처럼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이슈가 한일 관계인데 이 지금 김동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 그 징역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하는데 그 이런저런 얘기 있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우리가 그건 잘못된 판결이고 잘못 재판한 거라서 일본 물건들 사줘도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 재판이 잘못된 거 얘기해 주세요. 재판은 그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있어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서도 조국이 저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런데 반대하는 재판관들을 다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개개의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 하고 싶다는 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그러면.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한테까지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지 인민민주주의 나라처럼 와 해가지고 자꾸 마녀 사냥하고 너는 왜 불매운동 안 하는 거야? 너는 친일파야? 이런 식의 어리석은 짓들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려가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번호 앞번호만 먼저 가시고 뒷번호는 좀 있다가 천천히 내려가셔야 됩니다. 한목에 내려가시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